Vancouver is a beautiful city. I chose Vancouver to learn English. It's one of the best cities in the world, in my opinion. I really like Vancouver because it's very multicultural. You can do anything that you want, and I think it's a great place to meet people. Hi, I'm Jonah Guevara, the academic coordinator here at ITI Vancouver, and I'd like to invite all the students to come check out our school because we have amazing teachers and we are located in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So please come and join us, learn English, and have the time of your life.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ESL 학교 ET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께서 원장님, ET를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가서 스피킹 수업에 대해서 내용을 학생들을 알려주자. 네. 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T 어학원에서 마케팅 디렉터를 맡고 있는 닉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닉 양. 디렉터. 예. 닉 양. 예. 마케팅 디렉터죠. 형님 벌써 처음 만났을 때 마케팅 디렉터는 아니었는데, 그죠? 마케팅 매니저부터 시작했죠. 네. 매니저부터 하다가 이제 디렉터가 된 거죠. 그때 13년. 네. 13년, 14년. 13년, 14년. 네.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밴쿠버 다운타운 랍슨 스트리트와 시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거든요. 지금 뒤편에 보이는 게 H마트잖아요. 하나는 마트잖아요. 네. 그죠? H마트. 네, 이게 완전히 진짜 한가운데 있는 그런 학원인데, 일단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ET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형님? 저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퀄리티 위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만족도를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도 다들 이제 뭐 학생 인원수도 줄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점은 뭐였냐면, 저희는 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이제 오픈했을 때 학생들이 별로 없었죠. 맞아요. 한 명 반도 운영을 했어요. 한 명만도? 예. 쉽지 않은데. 예. 그러면 사실 다른 힘들죠. 학원들은 사실은 또 없애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온라인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합반을 하든지 그랬는데 저희는 한 명 반도 운영을 해서 정상 수업을 했었어요. 거의 1대1 수업, 2대2 수업. 그러니까 한 명 학생도 네. 소중하게 생각해서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스피킹 수업이 몇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명, 6명. 근데 5-6명. 이제 뭐 또 매주 시작을 하니까요. 하지만 5월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는 이제 마감이 되고 6월달도 6월 달은 지금 현재 입학 신청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고 예. 있고. 여름철로 갈수록 이제 학생 수는 더 이제 많아지니까 많아지죠. 스피킹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기획을 해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은 더 스피킹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거를 먼저 우선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보통 요즘 학교들이 교육과정이 좋은 그런 커리큘럼이 좋은 데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교육과정이 그 학생 실력을 다 이끌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그 과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어떤 스피킹 과정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추리니까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궁금한데요? 이제 세 가지? 세 가지가 네. 학생 인원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소수 인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했을 때 틀린 부분을 좀 피드백.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3가지네요. 그 3가지가 이제 스피킹 클리닉 과정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상담 그 인터뷰를 받다 보면 네. ESL 문법 공부하러 와요.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 학생들 중에 다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라고 오는데 네. 사실은 뭐 모든 학원들이 그런 걸 갖다 사실은 다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이제 허울만 좋은 그런 것들이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드러나는 건 스피킹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학연수를 6개월 하는 학생들도 있고 1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현지 와서 이제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제일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배운 거하고 좀 틀린 것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다르죠.
이게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도 현지식 표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스피킹 클리닉에서 많이 배우죠. 그럼 아까 전에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반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킹 클리닉 반은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상을 안 넘게끔 만들었어요. 무조건 맥스 10명. 예, 보통 이제 ESL 어학원들이 뭐 14명, 16명, 그렇죠. 뭐 많은 학교들은 뭐 20명도 맞아요. 뭐 넣고 하는데 컴플레인 받죠. 저희는 이제 성수기 때도 이제 10명 이상을 안 넘기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10명이 넘게 부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을 새로운 이렇게 반을 또 오픈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참 많을 경우에는 스피킹 클리닉 반만 5반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그 스피킹 클래스 같은 경우는 레벨이 있는 거죠? 아니요. 레벨이 이제 하이반, 로우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ESL처럼 각 레벨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퍼 인터미디엇 레벨 정도의 상위반이 있고요. 프리 인터미디엇 레벨 정도의 이제 로우반이 있고.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학생들이 써야 될 그런 문장들 그리고 조금 하이 레벨 된 학생들이 써야 될 그런 스피킹을 이제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로우반에서는 주로 이제 보통 이제 단기간 오는 학생들,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죠. 빨리 이제 영어 배워서 빨리 나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맞춰서 이제 좀 로우 레벨을 반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상위반 학생들은 기본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는데 스피킹이 잘 안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스피킹 실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ET가 현재 4월 말이죠. 2020년도 4월 말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4월 말 정도에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 이제 100명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 단계에서 다시 올라가고는 100명 있는데. 정도.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몇 명 정도였어요? 이전에는 이제 보통 한 뭐 이제 여름철로 가게 되면 150명, 180명 뭐 이런 식으로 180명.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180명, 2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네네.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 사실 보면 이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학교 규모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소규모 학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대형 1,500명, 2,000명 되는 학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지금 ET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로서 중소규모죠.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그게 스피킹 클래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대형들이 못하는 과정. 대형 어학원에서는 인원수가 일단은 많이 채워놓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듣는 수업만 많이 지향을 하게끔 되는데 저희는 이제 대화형 수업이죠.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또 에러 코렉션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한 것이 이제 스피킹 과정이고. 지금 여기서 학교를 갖다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ET가 좋다 라고 하지도 않고 이거는 각자의 학생들의 성향과 자기의 백그라운드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소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와 같이 있으니까 이 학교가 제일 좋아요 라고는 저는 아시잖아요. 저 그 스타일 아닌 거. 여기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보고 이 학교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소형이 맞는 학생들이 있고 또 대형 학원이 맞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자기들의 차이가 목표에 따라 가지고 스피킹 클리닉 말고 또 다른 뭐 코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럴 잉글리시 과정, 일반 이제 제너럴 잉글리시 과정, 일반 영어라고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영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골고루 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닦는 데는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나 해야 되는. 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골고루 다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을 좀 이제 원래 보통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다 보면은 각 스킬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읽기 쓰기는 좀 괜찮은데 맞아요.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조금 떨어지는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됐을 때는 스피킹을 이제 또 같이 맞게끔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피킹 클리닉 말고 또 다른 코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영어 과정이 있고 비즈니스 영어. 예. 그것도 잘 되나요? 그것 과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캠브리지가 BEC라는 네네. 그 영어 이제 평가 저건데 그 교재를 사용하면서 그 과정을 하게 되면은 BEC 시험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개월 과정으로 돼 있어요. 2개월 과정. 네. 아까 전에 안 여쭤봤는데 스피킹 클리닉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과정, 뭐 과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3개월 과정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일반 영어 과정을 하다가 스피킹 클리닝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런 것이 3개월 제일 그러면은 그 커리큘럼은 3개월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3개월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스피킹 실력은 좀 잡히게 된다. 네. 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스피킹 클리닉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오후에는 이제 선택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후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본인이 뭐 향상시키고 싶은 스킬 과정들을 뭐 리스닝이라든가 그래머라든가 뭐 리딩 과정이 있고 그다음 뭐 딕테이션 과정도 있고요. 딕테이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본인이 이제 4주마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4주마다 학생들한테 어떤 과정을 듣고 싶은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신청서를 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거기다 과목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열리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4주마다 학생들이 이제 평가서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서 기준은 저희가 이제 매주 시험을 봐요. 네. 매주 월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까지는 놀고 토요일까지 놀고 일요일 공부. 일요일부터는 이제 네. 다시 이제 공부하는 모드로 돌아와서 네네네. 이제 다시 리뷰도 하고 그래서 그 전주에 배웠던 것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볼 수 있게끔. 시험 보고. 네. 그러면 그런 그 식으로 평가에 따라 가지고 레벨이 해서 올라가고. 이제 4주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이제 4번 시험 본 거를 그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리고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선생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스킬 점수를 또 매겨줘요. 그래서 그거 하고 출석 점수하고 참여도 점수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평점을 받게 되고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써주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 잘했는지, 어떤 부분 더 노력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써서 학생들이 그 이제 평가지를 보고 또 내가 이쪽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후 선택 과정도 선택을 하게 되죠.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평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스피킹 클리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실제 일반적 이야기예요. 일반적 ES 학원에서 이래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 센텐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쓰면서도 야 이거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궁금하고 선생님도 고쳐주지도 않고 나는 뭐 있으면 또 내일 또 이 말도 쓰고 이 말도 쓰는데 학생들은 뭘 원하냐면 내가 썼을 때 당장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그 3번 중에 1, 2, 3번 중에 세 번째가 피드백이었잖아요.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선생님이 적어요. 적어서 뭐 칠판에다 적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요 학생은 요런 부분에서 요렇게 뭐 했었고 요 학생은 요렇게 했었고 했는데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발음이 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 저거 한 경우에서는 그때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클리닉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학생들, 일반 국제 학생들은 내가 틀리는 부분들은 이 학생도 틀릴 수 있고 이 학생이 틀리는 부분들은 또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케이. Hi, my name is Adrian. I'm the instructor here at Speaking Clinic. So the course Speaking Clinic itself, most of the time the students are learning idioms that they can use in everyday situations. And we base the idioms off of a theme for every single week. So for example, this week's theme was attending a TOEFL class, which is something that is quite a common situation for a lot of ESL students. So we teach them idioms related to that, and then afterwards they get to work with their partners or work in groups to come up with a role play that uses those idioms, and also get to do a lot of speaking activities and a lot of fluency practice. And it's a mix of peer correction, instant error correction from me as a teacher, and also delayed error correction. So I do walk around the class, listen in, and see if anybody needs any help with any of their fluency, and also anything like grammar related, right? After we do those role plays, oftentimes every Friday we would go to the computer lab and do some pronunciation practice, because every single week, besides idioms, there's also pronunciation practice. For example, this week we did p and f pronunciation, and the students had to go to the computer lab and do a lot of individual practice using a lot of the technology that we have today. They have private one-on-one feedback from the computer and also from me as well. So it's a mix of online and also in-person feedback.
Yes. So a lot of the times, the students should be independent learners. They should be able to review a lot of the materials that are given to them in class because there's not a lot of homework. But a lot of the times, I do encourage them to apply what they've learned in class to outside of the class. So encourage them to use the idioms as much as they can and basically help integrate what they're learning into their everyday life. Yeah. So that's basically Speaking Clinic. Yeah. 이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일단 장점은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고 근데 진짜 모든 반 학생들도 다 만족해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네,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름 뭐예요? 네? 선생님 이름 뭐예요? 에이드리안. 아. 에이드리안인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일단은 제 발음도 많이 고쳐주고. 네, 고쳐주시고 R 사운드랑 L 사운드, P랑 F 사운드 막 이런 것도 막 구분하는 것도 제가 진짜 안 되는 분들. 네, I would say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would가 would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would 이러면서 진짜? 가르쳐 주시는데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발음하는지 몰랐어요. 이 발음이 내가 틀린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고 제가 막 다르게 문장을 말해도 막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일단 엄청 활동적인 분위기예요. 롤플레잉 할 때도 막 바디랭귀지 이용하세요, 막 아이 컨택 하세요 이러면서 막 더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분위기가 밝아야지 사실은 본인이 말하기 좀 더 쉬워지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다 좋을 수는 없어. 다 좋은 거는 세상에 없거든. 그럼 본인 생각에 어떤 부분이 조금 약했는지 아니면 좀 아쉬웠는지. 일단은 이디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저는 실용적인 문장 같은 거를 배워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디엄을 배워서 이디엄을 쓰는 문장을 막 얘기를 하고 롤플레잉을 하니까 근데 이디엄은 솔직히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하기를 네. 본인이 밖에서 이디엄 쓰니까 캐네디언 친구들이 놀랬다고 얘기했잖아 사실. 아니 캐네디언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이 너 진짜 이디엄 잘 활용한다. 자 활용을 하긴 하는구나. 활용을 한다. 제가 이제 쓰게 되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게 배운 별로였다. 걸 써야 된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캐네디언 친구들이 그 이디엄을 진짜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아쉬운 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인이 많았다. 반 애들이. 지금은 졸업해가지고 지금 저랑 딱 2명밖에 안 남아있는데 한국인이어가지고 반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았고 반 애들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수준이 좀 있는 반이다 보니까 좀 들어와도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약간 좀 지루하달까. 지루한다. 왜냐면 똑같은 맨날 보는 사람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바꾸고 싶고 반을. 이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요? 뭐 두 마디도 괜찮아요. 두 마디? 뭐든.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는지. 어떤 학생들? 본인 수업 일단은 들어보니까. 진짜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디엄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문법도 완벽하고 이런 애들이 들으면 더 배우기가 더 빠르고 편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발음 교정 원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진짜 완전 추천해요. 발음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네. 발음을 들어보고 문장을 들어보고 네, 이제 같이 같이 연습을 하는데 제가 커피랑 커피를 발음을 잘 못했어요. 커피. 네, 근데 그것도 막 교정을 해주시고. 본인한테는 그런 게 되게 좋았네요. 그리고 그리고 담당자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피드백을 선생님이 바로바로 준다 그랬거든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영어로 문장을 했을 때 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시험을 매주 봐요. 그때 이제 보면 결과가 나올 때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문법이 틀렸고 이러면서 다 해주세요. 뭐 열심히만 하면 맞아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면 도움은 돼요. 하지만 나는 이디엄이 많아서 싫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이디엄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문법이나 이런 거에 뭐 말하는 거는 자신감이니까 제가 틀려도 솔직히 저는 상관없이 말하거든요. 어차피 너네가 알아들어라 이런 마인드로. 그러면 본인이 여기 오고 난 뒤에 그런 스피킹 수업을 좀 들었잖아요. 네. 확실히 영어의 그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은 좀 붙었어요? 자신감은 원래 올 때부터 있긴 했었고. 그치, 맞아. 내가 공항에 스피킹 했는데, 맞아. 뭔가 맞아. 이디엄을 쓸 때 뭔가 뿌듯함? 약간 그 배운 이디엄을 딱 밖에서 썼는데 멕시칸 친구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아, 이게 통하는구나. 통하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써보니까 통하는구나. 그런 거네. 네, 그런 거죠. 그런 분들. 그런 거 약간 뿌듯해요, 말하고 나서. 아, 좋네요.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학교 분위기요? 근데 제가 여기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친구? 친구를 못 만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랑만 공부하느라 친하지.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오후 수업을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첫 달만 이제 끊어놨었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다음 달로 옮겼거든요. 오후 수업을. 그랬더니 친구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그 스피킹 클리닉 친구들이랑 그 반 친구들이랑만 알고. 그러니까 오후에 선택 수업이 있으니까 네, 그까지 다 그 수업 들으면 들으면 친구가 생길 거다. 다른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다음 달을 기대 중이에요 지금. 아 진짜? 여기가 이제 소형학원이다 보니까 클래스메이트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사귀고 싶으면 오후 수업을 들으시면 다른 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일단 건물도 엄청 깔끔하고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다 완전 친근하게. 네. 그게 소형학원의 장점이니까. 맞아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 벤센이랑 잘 해가지고 영어 실력 많이 향상시킵시다. 네. 마지막 인사하시죠 그러면? 깔끔하게.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입구 엘리베이터 딱 내리고 입구에 딱 들어서 보니까 스타 월드인가? 네. 그거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매년 이제 어학원들을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좋은 어학원들 그렇게 선정해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북미 최고의 어학원으로 이제 선정돼서 20년, 21년 북미 네, 최고의 어학원. 그렇죠. 물론 ET 한 학원일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몇 군데가 있겠죠? 위너는 하나예요. 위너 하나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2020년 이전에도 후보자로 이제 올라가고 후보 학교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위너 학교들은 다 위너 하나 또 하나 그래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자랑할 만한 거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트로피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보드판에 붙여 있는 뭐 그 여행 관련된 거, 액티비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붙여 있는데 네. 액티비티에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은 또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거고 이 학생들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를 하고 뭘 해야지 서로 더 친해지고 뭐 끝나면 또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먹는데 혹시 그런 액티비티는 어떻게 짜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액티비티를 매일 진행을 해요. 매일 에브리데이.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하는 액티비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액티비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뭐 팬케이크 같은 거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럼 아침을 이제 누가 만들어요?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을 그날은 먹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 팬케이크 구워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걸 먹고. 그런 것도 하고, 뭐, 탁구 토너먼트. 네, 탁구 치면서도 학생들끼리 많이 친해지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중요한 뭐 시기 때마다 그런 이벤트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때나 아니면은 뭐 세인트 패트릭 데이 때나 할로윈 뭐 이런 것들. 할로윈 뭐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고 그럼 everyday 하는 것들은 이제 액티비티가 이제 컨버세이션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영화 보는 것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이제 영화 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견학 가는 거 뭐 게스트타운 견학 간다든가 그랜빌 아일랜드 여행 가는 것도 웬만한 저희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은 밴쿠버 내에 있는 관광지나 뭐 그런 건 다 가볼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ET를 이용하시면 따로 여행을 할 필요 없다. 밴쿠버 내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분 계실 거고 전담 직원이 또 있어요. 전담 직원도 계시고 학생들 가고 학생들 참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 참여율은 이제 좋은 액티비티는 좀 재미있어 보이는 액티비티는 많이 참여하고 네. 예. 액티비티마다 조금 틀린데 주로 내부에서 하는 건 전원 다 참여하는 거고요. 외부로 나가는 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 되는 학생들 뭐 스케이트 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스케이트.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스노우 튜빙 뭐 네. 그런 것도 튜빙, 하러 갈거 하고 스노보딩 뭐 예, 여러 가지 모르는 거 있겠네요. 하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때 그럼 딱 맨날 참여하들은 맨날 참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여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때 맞춰가지고 네. 만약에 제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안 빠지고 맨날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럴 것도 맨날. 괜찮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하러 왔으니까 네. 집에 가면 할 거 없거든요, 사실은. 집에 가면 맨날 뭐 사실 뭐 네. 유튜브 앉아있고 유튜브는 벤유아는 괜찮아요. 벤유아기 말고 네. 어떤 다른 이제 그런 거 보는 사람 많은데 네. 다 시간 아까 사실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네. 할 거 다 하고 영어 네. 쓰고 또 집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네. 그러면서 또 자고 다음 아침에 또 하고 막 그렇게 돼야지. 그것도 새로운 학생들한테는 액티비티 참여하는 게 친구들 사귀는데 되게 좋은 좋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오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낯설고 또 친구 사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되는 거죠. 스스로 친구를 못 사귈 성격 같으면 이런 액티비티에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그냥 가서 참여를 해라. 네. 그러면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또 학생들이 레벨에 관계없이 친해요. 저희가 이제 말로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학생들끼리도 친하고 직원하고 학생들을 뭐 선생님하고 학생들끼리도 친하기 때문에 더 쉽게 또 친해지면서 아까도 네. 들어보니까 뭐 보니까 리셉션리스트 보니까 네. 어드미션 다 뭐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은 또 네. 따로 관리를 또 해주면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맛있는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하기도 하고 얘기를 자주 하죠. 그렇죠. 네. 형이 지금 ET에는 13년을 계셨지만 네. 사실은 이 에듀케이션 필드에 엄청나게 오래 계셨잖아요. 한 20년은 된 20년? 것 같아요. 20년 그죠?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네. 또 다른 학교에 대학, 대학교에 대학에서 네. 컬리지 쪽에도 있어서 그쪽에서 컬리지. 이제 취업 상담도 하고 취업 상담하시고. 네. 네, 그런 노하우들을 학생들한테 그렇죠. 이제 네. 요즘은 학생들이 이제 어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어학을 해서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취업하고도 하고 연관도 시키고 뭐 이민까지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이용해서 학생들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려고 하는 네. 학생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형님. 그러니까 영어는 물론 이제 여러 곳에서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배우려면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로 직접 와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듣기만 하고 그렇게 책만 보는 그런 영어보다는 밴쿠버에 오시게 되면은 직접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만나보고 또 부딪히면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 그 담당자분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냐 보고 하냐 사실 약간 실랑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 나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얼굴 아무리 이게 마케팅 디렉터로서 학교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네, 처음이에요. 근데 그죠? 이렇게 길게 한 부담스러우신 거는 건데 처음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형님 마스크 벗자 그랬더니 또 과감히 또 벗어주시고 네. 하여튼 정말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저처럼 이게 성격이 막 올라가지도 않아요. 진짜 잔잔하신 분이 약간 학자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분이시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로서 다가오시면 아마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답변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학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감사드리고 네. 끝나고 저희는 가서 식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Hi, welcome to ET Vancouver. I'm Nicolas Blondel, I'm from Belgium. And you can come here to improve your English and enjoy your life in this beautiful city. Bye bye.